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2026년 한국 경제를 다룬 KPMG, 한국금융연구원, KDI의 리포트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기존의 돈 버는 방식으로는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리포트와 국제기구 분석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흐름만 뽑아서 그 흐름 위에서 개인이 실제로 돈을 만드는 방법을 구조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6년의 출발점부터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수출은 버티는데 내수는 약하고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KEB 하나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리포트에 공통으로 깔려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05년보다 5년보다 높은 1.8에서 2.1% 수준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죠. 과거처럼 수출만 잘 되면 돈을 벌었다는 공식은 2026년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출 회복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되고 있고 내수 회복은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부터 돈 버는 법이 갈립니다. 돈은 경기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실적과 정책이 밀어주는 방향으로만 쏠리죠. PwC 리포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2026년에는 정책과 산업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정부 정책이 산업 지도를 만들고 산업이 증시 자금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돈을 버는 첫 번째 방법은 시장을 예측해서 한 방이 아니라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통로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축이 있습니다. AI 확산과 그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통신망, 전력망이죠. 그리고 반도체, 특히 AI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여기에 지정학과 맞물린 방산, 조선 같은 전략 산업까지요. 정부는 2026년을 AI 적용 확대 및 첨단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해로 선언하며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운용합니다. 공공성장 펀드와 정책 자금만 3조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고 그중 AI에만 6조 원, 반도체 산업에 4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건 유행 테마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경쟁과 투자 방향이 얹히는 구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은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개별 종목을 맞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돈이 흐르는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K자형으로 벌어지기 쉬운 해라서 일부 업종, 일부 기업만 강한 장이 되기 쉽다는 경고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정책, 실적, 수출로 방어가 되는 축에 분산해서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반도체 설계, 장비, 공정기술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제 협력과 대형 장비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공정 장비 운영자, AI 가속기, 메모리 시스템 전문가 등 고급 기술 직군의 일자리 기회가 지속 확대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AI 산업의 성장이 단순한 코딩 일자리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서비스 설계,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등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직업군 전반의 수요를 늘립니다. 정부가 AI 컴퓨팅 센터, GPU 클러스터, AI 기반 플랫폼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는 전략에서도 드러나죠. 따라서 2026년에는 AI 시스템 설계자, 클라우드 데이터 엔지니어, AI 서비스 기획자 등 AI 관련 직업의 수요 확대가 가시화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환율과 금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 전망에서 2026년 금리는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더라도 과거처럼 아주 낮은 구간으로 쉽게 돌아가긴 어렵고 높은 수준이 길게 고착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같이 언급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2026년에 돈을 버는 사람은 원화만 들고 버티는 전략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습니다.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같은 노동을 해도 수입 물가, 에너지, 원자재 비용이 계속 압박으로 들어옵니다. 즉, 원화 현금 비중이 과하면 체감상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한국 원화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환율 안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돈의 방향을 바꾸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조치죠. 또한 국민연금 등 거대 자금이 외환시장 안정작전을 펴며 원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구조는 이렇게 바뀝니다. 원화 자산만이 아니라 달러 흐름과 연결된 구조, 그러니까 수출, 글로벌 매출, 해외 자산 분산을 포트폴리오에 섞는 겁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환율, 외환 관련 이슈 자체가 돈 버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상승장 기대가 아니라 공급, 정책, 현금 흐름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2026년 주택시장은 공급 이슈, 공급 절벽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책 방향, 전월세 흐름이 같이 엮이며 판단 난도가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내가 감당 가능한 현금 흐름인지. 둘째, 정책 변화, 그러니까 규제, 세제, 대출의 방향이 내 포지션에 우호적인지. 셋째, 지역과 상품의 양극화에서 수요가 남는 쪽인지. 이걸 못 보면 2020년 부동산은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직업 소득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서 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 버는 방법을 투자로만 생각하지만 2026년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할이 재편되는 해로 그려집니다. AI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오고 그걸 운영하고 붙이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정부와 대기업의 협업으로 용인을 비롯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공급망 직업군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산업 확장은 소규모 공정기술자, 장비 유지 보수 전문가, 전문 공급망 관리 직군의 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 개발, 생산, 임상시험 등 다양한 세부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연계 육성합니다. 그 결과 2026년에는 바이오 데이터 분석가, 임상시험 운영 전문가, 바이오 공정 엔지니어 등 바이오 헬스 관련 실무 중심 직업군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로봇 산업은 어떨까요? 2026년에는 로봇 산업 전반이 본격적으로 확산됩니다. 정부 주도로 K-휴머노이드 연합이 구성되며 AI가 탑재된 로봇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이 주요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설계, 제어 알고리즘 전문가, 현장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 AI 로봇 제품 관리자 등 로봇 AI 융합 직업군이 새롭게 부상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주식으로 한 방이 아니라 내 소득의 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을 붙이면 투자보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인데요. 2026년에 소득 단가가 올라간 사람은 투자도 버틸 힘이 생기고 소득 단가가 내려간 사람은 좋은 자산을 봐도 끝까지 못 들고 갑니다. 그린 에너지, 환경 기반 산업도 놓치면 안 됩니다. 경제 구조 변화는 AI,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전력 안정성, 에너지 인프라,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며 그린 에너지 계열의 직업과 기술직 수요가 확대됩니다. 이 흐름은 AI 및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 시스템 설계자, 그리드 최적화 엔지니어, 친환경 인프라 관련 직무의 수요도 커지는 중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등 생산 중심 산업 역시 2026년 경제 전망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단순 생산직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제조 인력 수요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선박 설계 자동화 전문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운영자, 방산 소프트웨어 통합 엔지니어 등 기술 융합형 제조 직무가 중심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2026년 리포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변동성, 그리고 정책과 지정학 같은 외생 변수입니다. 세계 경제 환경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고율 관세와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위험이 상존하며 무역 중심의 한국 경제는 전통적 수출 충만으로는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예측을 줄이고 규칙을 늘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자산을 한 번에 올인하지 않고 시점을 쪼개서 들어갑니다. 상승이 나오면 흥분해서 추격하지 않고 비중을 조절합니다. 하락이 오면 공포에 팔지 않고 미리 정한 규칙대로 리밸런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섞어서 생존 확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수익을 노립니다. 고환율 변동성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더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이죠. 2026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소상공인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과 리포트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존 방식이 더 이상 과거의 전통형 전략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고요. 다수 경제 전망 리포트는 2026년 성장률이 플러스일지라도 내수 회복 자체는 여전히 약한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계 소비가 꾸준히 늘기보다 경기 둔화를 강하게 체감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외식, 소매 소비의 회복 속도는 더뎌질 수 있습니다. 방문객 감소, 체류 시간 감소가 반복적으로 기사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손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2025년에서 2026년 보도자료들은 모두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냅니다. 오프라인 중심 소상공인은 유동 인구 감소, 임대료 부담, 온라인 플랫폼 경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번화가의 유동 인구가 재택근무 이후 감소했으며 대형 플랫폼과 온라인몰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전통형 상권 기반의 소상공인 모델은 2026년에 더 큰 구조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시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거래가 점점 더 중심이 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추진하는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 QR, 모바일 결제 지원, 온라인 마케팅 보조금 확대는 이미 여러 기사에 나온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디지털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전통적 방식보다 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마트 주문 시스템 도입 비율 증가, 온라인 매장, 라이브 커머스 채널 활용 증가, 카드 앱 결제 비중 증가.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의 생존 변수로 자리 잡는다는 전망이 반복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26년에도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소상공인은 인건비를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더 악화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무인 주문기, AI 기반 재고, 운영 시스템, 스마트 로브 서빙 등이죠. 이는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연관된 비용 구조 변화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 전망 리포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형 상권은 회복이 더딜 수 있지만 특정 수요 기반 상권은 살아남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주거 밀집형 지역의 배달, 테이크아웃 수요, 커뮤니티 기반 숲, 체험형 매장, 이런 상권은 오히려 디지털 주문과 결합해 성장세를 보입니다. 즉, 수요 기반의 재편이 소상공인 생존의 핵심이 됩니다. 2026년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은행 대출 기준으로는 담보, 신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도 기사화된 사실로 나옵니다. 소상공인 전용 자금 대출 확대, 채무 상환 유예 및 보증제도 강화, 디지털 매출 기반 신용평가 도입, 이러한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자금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주문, 모바일 결제, 디지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자동화, 효율화가 인건비 리스크를 줄입니다. AI 주문, 무인 서비스, 자동 재고 시스템 도입이 비용 구조 개선에 필요합니다. 상권 기반이 아니라 수요 기반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단순 유동 인구보다 재구매, 고객 충성 기반 사업이 살아남습니다.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매출 기반 신용평가가 많은 기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 기회를 넓히는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플랫폼과의 상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공정 거래 조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이후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 한국에서 돈 버는 방법은 결국 5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정책과 실적이 밀어주는 산업축에 분산해서 올라타는 것. 둘째, 환율, 금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원화 단일 전략을 벌이는 것. 셋째, 부동산을 기대가 아니라 공급, 정책, 현금 흐름으로 보는 것. 넷째, 투자 이전에 소득 단가를 올려서 버티는 힘을 만드는 것. 다섯째, 예측 대신 규칙으로 운영해서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은 돈이 있는 곳으로만 돈이 더 가는 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관망하는 사람이 될지, 구조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될지 말입니다. 2026년 이후에 돈 버는 방법은 지금까지와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AI, 첨단 기술 관련 산업과 그 연계 시장이 새로운 돈 벌 기회가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외환 흐름이 투자 수익의 큰 변수가 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가 미래 기술, 혁출, RD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개인 소득의 구조도 기존 노동소득에서 기술, 지식 기반 소득으로 변화합니다. 단일 자산 투자보다 리스크 관리와 구조적 분산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경기 전망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어떻게 돈을 벌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 위에 올라설지를 결정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 2026년에도 살아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자 되는 경제 지식이었습니다.